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이제 여름방학이 곧 다가오고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부모님들 한 달 살기도 오시고, 네, 캠프도 참여하러 오시고, 그리고 또 그런 기회로 국제학교,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 좀 조기유학이죠. 1년 이상의 조기유학을 관심 갖는 분들도 있고,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십니다. 생활비. 현실적으로 돈 문제죠, 돈 문제. 이제 유학을 고려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경제적인 부분, 특히 돈 관련 문제도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한 달 살기 비용, 한 달 예산, 1년 예산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지시잖아요. 근데 해외 생활을 적지 않게 해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한번 이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내가 줄일 수 없는 비용들이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비용이죠. 학비 부분은 내가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. 물론 이제 학교를 정할 때 고려할 수는 있겠죠. 내가 학비가 비싼 학교를 정할 것이냐, 아니면 중간 학비 정도에서 학교를 선택할 것이냐, 아니면 학비가 좀 저렴한 학교 중에서 선택할 것이냐, 이거를 내가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학교가 결정됐다면 그 다음에 학비를 깎는다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물론 학교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조기유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프로모션을 할 때가 있습니다. 즉 학비 할인이나 입학비 면제, 그리고 심지어는 한 학기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. 근데 그거는 학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. 하지만 내가 보내고 싶지 않은 학교인데 단지 학비를 할인해 준다고 그 학교를 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저라면은. 예, 죄송합니다. 그렇다는 전제에 학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.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학비, 그리고 렌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. 렌트비도 내가 조금 월세 좀 비싸게 내도 된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예산이 있을 거예요. 심지어는 한 가족이 살아도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60만원짜리 렌트는 없겠습니까, 여러분? 그냥 2천 링깃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마 지역에 따라서 2천 링깃짜리 콘도는 찾기 어려운 지역도 있을 거예요, 분명히. 하지만 이제 외곽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2천 링깃이란 건 한화로 60만원 정도 되거든요. 60만원짜리는 없겠습니까? 물론 그 이상은 선택지가 많겠죠. 하지만 저렴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렌트도 내가 내 예산 안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내 예산이 난 렌트비로 200까지 가능하다, 200만원까지 가능하다, 아니면 나는 150이면 가능하다, 아니면 나는 100만원에서, 아니면 내가 또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저렴한 곳에,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고 싶다, 이러면 선택지는 있는 겁니다. 하지만 당연히 집값이 저렴하다는 건 일단 외곽 지역일 가능성이 크고요. 많이 선호되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이 큽니다. 그리고 조금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. 기본적으로 콘도가 오래되면 렌트비가 내려가니까요. 네, 잘 이렇게 정비가 돼서 잘 관리가 되는 곳 아니라면 아무래도 렌트비가 싸다는 건 분명히 뭔가 단점도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면 됩니다. 즉 렌트비도 이런 겁니다. 내가 3천 링깃에 나온, 그러니까 월 3천 링깃이면 90만원 정도거든요. 그거를 내가 조금 깎을 수는 있겠죠. 한국 돈으로 내가 흥정을 해서, 내가 내고를 해서 몇만원 깎을 수는 있겠죠. 하지만 90만원짜리 렌트가 50만원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즉 그 말은 렌트도 어떻게 보면 내가 70만원짜리 렌트를 정했다면 만원, 2만원은 흥정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70만원짜리가 50만원이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. 내가 50만원으로 깎을 수는 없어요. 그렇다는 전제하에서도 이제 렌트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, 내가 렌트비가 정해진 거를 마구 깎을 수는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 보통 조기유학을 왔을 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학비, 그 다음에 렌트비, 이제 주거, 그 다음에 차량 문제는 한국보다 기본적으로 말레이시아가 신차, 중고차 기준으로 무조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기름값이
좀 리터당 어쨌든 6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긴 하지만 차값은 비쌉니다. 차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. 내가 한국에서도 외제차 좋은 신차 살 수 있는 거고요. 중고차, 소형차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것도 내 예산에 움직이는 겁니다. 뭐 말레이시아라고 해서 내가 외제차 신차를 뭐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거 오히려 한국보다 비쌉니다. 즉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뭐 신차 가격이 1억인데 1억짜리를 뭐 나는 6천에 살 수 있다. 이런 거는 말레이시아에도 없습니다. 말레이시아도 거의 정가제거든요. 차량만 하더라도 신차 기준으로.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학비 그리고 주거비, 렌트비죠. 그 다음에 차량 비용은 내가 어떤 거를 상중하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. 내가 신형을 살지 중고를 선택할지 내 예산 안에서 선택하는 거지 이걸 누가 정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자기 생활 스타일은 자기가 잘 압니다. 나는 한국에서도 좋은 차만 탔어. 나는 신차만 탔어. 그러면 그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. 나는 한국에선 좋은 차를 탔지만 말레이시아에선 뭐 중고차도 타도 되고 소형차도 타도 돼. 그러면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거를 갖다가 뭐 반값에 흥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여러분들이 뭐 이 내고의 달인이 아닌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그렇다는 전제에서 특히 외국에서는요. 그렇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의 예산들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내가 진짜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.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래도 한국처럼 똑같은 그런 뭐 장을 보고 한국 스타일로 그렇게 외식을 하고 이러려면 말레이시아도 물가가 한국보단 저렴하지만 아주 저렴하지는 않습니다. 한국 물가의 한 70%, 80%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거는 좀 더 비쌀 수도 있고요.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와서 그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선택입니다. 즉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. 한국에서도 꼭 돈을 떠나서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꼭 챙겨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도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삼시세끼를 꼭 챙겨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. 하루에 2끼 정도의 식사로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. 물론 이제 아이가 있을 때는 아이들은 성장기니까 당연히 뭐 아침, 점심, 저녁을 기본적으로 다 먹어야겠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사도 이렇습니다. 어떤 아이는 한국 음식, 말레이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 음식, 로컬 음식 잘 안 먹는 친구도 있습니다. 입에 안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로컬 식당들에 가서 음식들을 안 먹습니다. 그런 경우에 뭡니까? 내 아이가 말레이시아 로컬 음식을 잘 먹는 아이도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도 식비가 상당히 달라집니다. 말레이시아 음식 좋아하는 아이들 두신 가정 같은 경우엔 식비가 오히려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고급 음식이 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식류들이 있고 그냥 우리가 쉽게 뭐 백화점 그냥 푸드코트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잖아요. 그런 음식을 아이가 잘 먹는다면 오히려 아이들 그런 식비가 많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말레이시아 그 로컬 식당들 같은 경우엔 되게 저렴합니다. 아직도 한국 기준으로 해도 정말 저렴합니다. 뭐 한 끼 식사에 정말 한 뭐 3,000원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식사들이 은근히 있습니다. 동네 식당들에 보면요. 지역마다 다르겠죠. 하지만 그냥 말레이시아 로컬 기준으로는 10링깃 정도에도 식사가 해결되거든요. 한 끼 식사가. 근데 그렇게만 식사를 한다면 더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. 심지어는 뭐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뭐 2,000원이 안 되는 그런 식사도 있거든요. 한 끼에. 가능한 얘기입니다. 즉 내가 뭘 먹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참 남한테 이게 생활비가 얼마 들어요? 이렇게 묻는다는 게 참 의미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한편으로는. 왜냐면 남이 대신 먹어주는 게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에 아주 큰 비중을, 삶의 음식에 있어서 큰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먹는 게 아주 삶의 행복이죠. 그러면은 참고로 한국에서도 음식값이 적지 않게 들 거예요. 그런 분들은.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푸드는 그냥 나를 움직여주는 퓨얼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냥 연료야 이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이라면 의외로 식비가 안 들 수도 있는 겁니다.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로컬 음식을 아이가 너무 잘 먹습니다. 그러면 쉽게 그냥 동네 식당에만 가도 삼시세끼 다 외식을 하더라도 점심은 이제 학교에 그 캔틴이나 이런 데서 파는 음식들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. 뭐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고 한정적인 종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학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그런 캔틴, 학교 식당이
운영이 되고 음식값이 그렇게 저렴합니다. 저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식비라는 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생각하면 음식값 이런 거, 그리고 내가 이동하는 거, 말레이시아에선 기름값이 저렴합니다. 저렴해도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 뭐 기름값도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거고요. 연료비도. 아니면 내가 꼭 필요한 곳만 간다면 기름값도 그렇게 뭐 얼마 들겠습니까? 리터당 600원인데.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그 기타 비용인데, 이거는 정말로 개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. 제가 영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학비는 제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. 기숙사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. 렌트비 정해져 있는 겁니다. 내가 들어가는 곳에. 예, 자동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선택입니다. 하지만 이제 뭡니까? 옷 사고, 예를 들어서 옷 사고 그렇잖아요, 여러분. 옷 사는 거 왜 백화점 가서 한국도 바지 한 벌, 뭐 예, 셔츠 한 번 제대로 된 거 살려면, 위아래로 살려면 돈 100만 원 들지 않습니까? 비싼 뭐 꼭 고가의 명품이 아니라도 뭐 난방 하나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. 바지 하나에 몇십만 원씩 기본으로 하잖아요. 내가 어떤 걸 사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. 말레이시아에서도 뭐 쇼핑하기 천국이죠. 말레이시아도. 말레이시아에서 만약에 내가 계속 나는 뭐 한국 스타일대로 그 정도의 우리 말하는 디자이너 레벨의 옷은 입어야 돼. 그렇다면 비싼 거예요, 여러분. 하지만 그냥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뭐 브랜드를 말하긴 그렇지만 명품 브랜드 아니고 그냥 중저가 브랜드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생각하고 생활하면 뭐 비용 얼마나 들겠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가 한 달에 뭐 학비나 렌트비 그리고 자동차 이런 비용 빼고 내 생활에 남는 돈이 내가 100만 원이다. 내가 아이가 2명이고 뭐 엄마 1명이다. 3명. 100만 원으로 한 달 살아야 된다. 그러면 사는 겁니다, 그냥. 내가 만약에 진짜 말레이시아를 와야 되고 살아야 된다면 그걸로 살아야죠.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내 예산이 70만 원이다? 70만 원으로 버티는 거예요. 내가 말레이시아에 오고 싶고 내가 학교에 내 애를 보내고 싶은데 학비,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학비, 렌트비, 그 다음에 자동차비는 뺀 겁니다. 뭐 연료비 포함해서 내가 연료비, 그리고 우리 장 보는 비용, 예, 식사 비용 다 들어간 거죠. 그 다음에 뭐 의류 비용, 옷 사고, 뭐 내가 인터넷 필요하면 인터넷 플랜들도 여러 가지죠. 네, 휴대폰 플랜들도 어쨌든 뭐 아주 한국보다 비싸진 않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가 플랜들이 있잖아요. 내가 여러분 조정하는 거예요. 내가 100만 원밖에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에 사는 겁니다. 맞춰서. 살 수 있냐? 살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당연히 뭡니까? 넉넉하지 않겠죠. 어떻게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으로 산다면 100만 원으로 사는 분보다 더 여유롭지 않겠죠.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어떤 분은 200만 원, 300만 원으로 모자란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아이들 말레이시아 와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게 하고 또 주말마다 여행 가고 뭐 근방에 있는 나라들 여행 가고 이런 분들이야 뭐 그 금액은 계속 올라가겠죠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게 이게 뭐 한 달 생활비 얼마 들어요?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의 없는 것 같지만 참 그거 뭐 저도 제 영상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. 뭐 한 달 살기 비용 뭐 이만큼 들었습니다. 이만큼 들었습니다. 제가 선택한 거예요. 제가 차량도 제가 저희 예산에서 돈이 많건 어떻건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. 그 차가 좋아서 선택하든 아니면 예산 때문에 선택하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그 학교가 좋아서 선택하든 아니면 내 예산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범위 내에 그 학교밖에 없어서 선택하든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.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. 특히 생활 쪽에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.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. 내가 그냥 로컬 식당 가가지고 맨날 먹고 로컬 장 보는 거에서 그냥 로컬 마트들에서 장 봐서 내가 생활하면 그 물가 따라가서 사는 겁니다. 그리고 내 예산 안에서 사는 겁니다, 여러분. 어차피 남이 나를 보태주는 거 아니잖아요. 굳이 남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. 네,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. 내가 그냥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.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세 가족에서 1000만 원이면 그거 충분하겠습니까? 부족한 사람들은 한 달에 1000만 원도 부족합니다.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. 한국에서도 뭐 3인 가족, 4인 가족 한 달 생활비 500만 원, 600만 원으로도 부족하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200만 원으로도 삽니다. 즉
내가 선택해서 내가 내 규모에 맞게 내가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, 여러분. 내가 적은 예산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예산 안에서 내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. 어떤 분들은 그냥 남들이 한 달에 500만 원 든대. 그러니까 나 500만 원 한 달에 맞출 수 없으니까 난 조기 유학 못 가.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.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. 하지만 100만 원으로도 살 수 있어요. 여러분,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? 단지 어려움입니다. 그리고 선택의 조건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. 내가 저렴하게 정말 살고 싶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항상 최하로만 선택하시면 됩니다. 물론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, 세 가족이? 그거는 로컬처럼 생활해도 못 삽니다. 그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. 불가능한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. 하지만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 세 가족 내가 살면 사는 겁니다.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하지만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죠.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 뭔가 계속 불편함이 있겠죠. 그거에 적응돼서 내가 익숙해서 이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가족이 느끼는 겁니다. 누가 행복해라. 너는 200만 원 쓰니까 행복하고 당신은 300만 원 쓰니까 행복하고 500만 원 있으니까 더 행복해라. 이거를 정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.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누가 못해. 하지만 그게 가장 저는 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인터넷 비용 얼마예요? 예? 자동차 비용 얼마예요? 학교 비용 얼마예요? 그 학교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별로 의미 없다는 겁니다. 내가 장 보는 나의 마트가 있고 내가 잘 가는 나의 식당이 있습니다. 그거는 본인의 취향에,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본인의 생활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. 물론 당연히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자라야 될 나이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. 그리고 잘 자야 되고요. 좋은 곳에서, 편안한 곳에서. 근데 그 말이 꼭 비싼 음식을 먹고 비싼 집에서 자야지만 잘 자고 잘 먹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즉 누구나 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의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뭐야 저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경험을 안 해보고 아무것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. 해외 생활을 나름대로 할 만큼 해보고 그리고 경험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. 또 어떤 분들에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